반갑습니다. 자, 지난주 글로벌 증시 한 주 정리하고요. 이번 주 투자 전략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가 2월 그 마지막 주인데요. 기본적으로 지난주까지 이제 외인들이 좀 많이 매수했고 기간적으로 이제 간망이어서 월말 그 윈도우 드레이션 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지금 판단이 됩니다. 오히려 조금 그 차익 매물이 좀 나오지 않겠나 싶은데, 자, 아무튼 지난주는 뭐 글로벌 증시가 우리 시장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엔비디아 장세죠. 엔비디아가 주말에 장중에 2조 달러 돌파를 하는 그런 그 기염을 표했는데, 일단 단기간에 너무 이제 급등이 나왔고 이격이 많이 벌어졌기 때문에 이번 주에는 주가가 뭐 추가적인 상승 제한적인 가운데서 좀 눌림을 주지 않겠나 그렇게 판단이 됩니다. 중화권 증시 같은 경우가 상당히 강세였죠. 홍콩하고 뭐 중국 상해 증시가, 특히 중국 같은 경우가 거의 뭐 5% 급등 나오면서 2주 동안 지수로 보게 되면 10% 급등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연말부터 여러분들께 2월 중순 지나면 중국 시장이 좀 강할 것이다, 반등 나올 것이다, ELS, DLS 때문에 연초에 밀고 나서 그런 말 드렸었는데 여전히 지금 그런 모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후에 우리가 이제 중국 관련 종목군들도 최근에 이제 많이 좀 움직였습니다. 국내에서도 지속적으로 좀 관찰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콩도 일단 바닥을 찍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국내 증시는 이제 반도체 그리고 이제 지난주 저 PBR 관련주가 또 일부 강세인데 조금 이들적으로 그 수급이 좀 쏠리는 그런 모습 보셨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은 0.7%, 뭐 코스닥은 1.3%인데 지수 기준에서는 전체적으로 이제 글로벌 증시에 많이 오르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중국이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중국이. 그래서 뭔가 시장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다. 미국 같은 경우도 나스닥 1.4, 뭐 엔비디아 효과 때문에 뭐 다우는 1.3인데 실질적으로 지수 기준에서는 그렇게 많이 오르진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는 종목수로 본다 그러면 하락 종목수도 많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고요. 지금 국내 같은 경우도 지난주 같은 경우는 월요일 날 하루만 상승 종목수가 많았고요. 코스피 코스닥. 그다음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오히려 하락수가 더 많았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지수는 올랐습니다만은 종목수는 하락 종목수가 월등히 많았던 그런 재미없었던 그런 한 주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종목 쏠림 현상이 많았고 그다음에 우리뿐만이 아니고 미국도 그 차별화 장세가 아주 극심한 차별화 장세가 진행됐던 한 주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지금 빅7 주가를 보시면 이 작년하고 좀 상당히 좀 다르게 움직이는데, 그러니까 이제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한번 눌림 주고 다시 한번 이제 V자 반등이 나오면서 전체 지수를 좀 끌어올리고 있고요. 메타 같은 경우도 2월 초부터 이제 급반등 나오고 계속 상향 추세를 이뤄가고 있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은 요 아마존하고 마이크로소프트, 요 엔비디아, 메타, 요 네 개 기업이 전체 지수를 좀 많이 끌어올리는 그런 효과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구글하고 애플은 거의 뭐 1월 달부터, 이게 1월 달부터 뭔가 이제 주가의 향방이 많이 갈리죠. 테슬라는 계속 밀리고 있고, 구글하고 애플은 하락 내지 약간 이제 박스권 정도 지금 2달 동안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차별화 장세가 심화되고 있고, 작년 같은 경우는 빅7이 거의 동일하게 움직였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올해 들어서는 빅7이 상당히 이제 일부 종목, 그러니까 구글, 애플, 테슬라는 하락적, 그다음에 네 개 종목은 상승인데 특히 이제 엔비디아, 메타가 전체 지수를 끌고 올라가서 아마 그 3월 달에는 뭔가 이제 수거에 좀 변화가 나올 수 있고요. 그다음에 3월 달도 이런 형태의 미국 시장이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시장도 이후에는 지수보다는 이제 종목을 잘 선정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수급을 보시면 지금 외국인 같은 경우는 1월, 그러니까 작년 그 11월부터 지수가 이제 저점 찍고 올라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선물을 지금 한 10만 개 가까이 지금 누적 매수를 해놓은 상태예요. 그리고 지난 1월 달에 조정 주고 1월 뭐 19일인가요? 그때부터 이제 2월 달만 들어서도 외인들이 선물 한 5만 계약을 좀 매수를 했거든요. 직전 그러니까 작년 12월 고점에서 주춤하는 그런 모습인데 3월 달에도 이렇게 막 끌어올리고 막 그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3월 달에도 왜냐하면 11월부터 누적 보게 되면 기간을 보게 되면 지금 11, 12, 1, 2, 4개월 동안은 계속 이제 매수를 했기 때문에 3월 달은 좀 제한적으로 이제 움직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올해 들어서 외인들 그 현물 매매 동향 보게 되면 1월 달에 3조 5천억, 그 다음에 2월 달에 6조 9천억, 거의 7조 원을 매수했거든요. 특히 이제 2월 달 같은 경우는 이게 역대급입니다. 2000년도 들어서 24년 만에 최대 매수를 지금 보여줬기 때문에 3월 달 같은 경우는 외인들이 여기서 매도를 안 하고 간막만 하더라도 추가 매수, 근데 추가 매수는 제한적이죠. 2달 만에 거의 뭐 10조 5천억을 매수했기 때문에 간막만 하더라도 좀 조정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렇다 뭐 기관에서 지금 강하게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입장도 아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 물론 이제 외인들이 1월하고 2월 달 지수 저점에서 10조 원 넘게 매수했다는 얘기는 더 보내겠다는 얘기입니다. 더 보내는데 단기간에 지금 2달 동안 작년 1년 매수했던 금액만큼 매수를 했기 때문에 3월 달은 조금 간망을 하면서 지수가 좀 눌림을 줄 수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외인들이 뭘 샀는지 좀 보니까요. 2월 달, 2월 달만 뭐 현대차하고 역시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 이 두 기업만 2조 5천억, 2조 한 6천억 정도 매수했고, 뭐 삼성물산이 매수 3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외국인 같은 경우는 역시 이제 SK 하이닉스, 엔비디아 관련주 대표 종목군들 그리고 저 PBR 관련주를 대부분 많이 매수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부에서 그 밸류 기업 정책 프로그램 발표를 하는데 그 정책이 일단 공개되고 나서 이쪽에서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지금 여부를 봐야 될 것 같고, 아니면 뭐 추가적인 매수를 한다 그러면 이후에 이제 이들 기업들이 좀 주도주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정책 발표 이후에 주가의 향방을 좀 체크를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기관 쪽은 역시 이제 현대차가 1인데 기관 쪽은 2월 달, 1월 달도 그랬습니다만은 지금 LG와 그러니까 2차 전지 LG와 2가 지금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포스코 퓨처엠, 에코프로머티. 그러니까 2차 전지를 기관들은 좀 빌드업하고 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 투자자분들께서는 골고루 매수하는데 외인들하고 좀 포지션이 반대입니다. 종목군들도. 예, SDI 같은 경우도 일단 한 5위 정도 개인 투자분들께서는, 그리고 많이 이제 밀리는 종목군들 하나솔루션 최근에 이제 급락 나오고 있죠. 뭐 CS 윈드라든지 이런 종목 좀 물타기식으로 좀 매수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냥 코스닥은 메이저들이 뭘 매수를 했는지 보니까 외인들은 골고루 매수했습니다. 특히 이제 HLB, 제약바이오, 그리고 알테오젠 들어가 있고요. 그다음 반도체 들어가 있고, 에코프로 BM도 일단 지금 9위권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서진 시스템 같은 경우도 5위가 들어갔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도 이제 그 통신 장비 쪽이죠. 실적 괜찮고, 예,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업종은 골고루 매수하는데 그 중에서도 실적이 좀 우수한 종목군들 위주로 매수하고 있고, 2차 전지는 이제 엔캠 이건 너무 많이 올랐죠. 기관 쪽은 아까 거래소에 이어서 에코프로 BM하고 에코프로가 지금 매수 1위 2위입니다. 금액은 뭐 비교적 크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기관들이 2월 달에 코스닥에서 한 1조 원 넘게 매도하는 가운데에서 2차 전지 대표 종목 두 종목을 매수 1위 2위에 지금 주어 담는 거 봐서는 2차 전지가 이제는 좀 가격적인 메리트가 많이 나왔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아까 거래소에 이어서 기관들은 2차 전지 대표 종목군들 지금 빌드업을 해 나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인들께서는 지금 뭐 거의 이제 많이 빠진 종목군들 엔캠 빼고는 좀 물타기하는 형식의 좀 매매를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앞서 말씀드렸듯이 지난주에 그 지수는 올랐습니다만은 이제 엔비디아 때문에, 네, 근데 실질적으로 장은 재미가 없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지금 거래소 코스피 보시면 지난주 그러니까 19일이죠. 월요일 날 하루만 상승이 539개, 하락이 235개. 이날 빼고는 뭐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상승보다는 하락 종목 수가 거의 지금 많았죠. 4거래 연속. 그러니까 지수는 올랐습니다만 시장은 전반적으로 하락 종목 수가 많았기 때문에 그다지 그 재미가 없었던 그런 한 주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비단 뭐 코스피뿐만이 아니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2월 19일 월요일 날 상승이 840개, 하락이 695개. 이날 빼고는
예, 하락 종목 수가 상승보다 월등히 많았던 그런 한 주입니다. 아시겠죠? 네, 그래서 이제 어, 이번 주에도 제가 봐서는 지금 기술적으로 보나, 그다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보더라도 약간 좀 부담되는 그런 구간이고, 그다음에 수급적으로도 외인들이 이미 이제 많이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기관 쪽에서 강하게 지금 매수가 안 들어온다 그러면 이런 형태의 장세가 조금 더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좀 종목하고 종목별 그 비중 타이밍을 좀 조절하시는 게 좋고요. 3월 달도 이따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조금 좀 까다롭게 움직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너무 급하게 좀 매매를 좀 하는 것을 좀 자제하시고요. 그다음에 그 ADR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이것도 제가 지난주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이제 이미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거래소는 이미 이제 120까지 갔다가 조금 좀 늘림을 주고 있죠. 그러니까 지금 거래소 같은 경우는 아마 이번 주까지도 좀 하락 사이클로 진입하는 그런 한 주가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최소 ADR이 한 100 미만 정도까지 꺾여줘야 그때 이제 종목군들도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상승 종목수가 좀 늘어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체크하시고 코스닥은 이제 ADR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뭐 거래소처럼 가매수 구간은 아닙니다. 예, 100까지 갔다가 지난주에 좀 꺾였습니다만은 어 그래도 일단 사이클 상으로 이제 하락 사이클로 다시 한번 접어들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은 주중에 한 80까지 내려온다 그러면 그때 이제 좀 반등 종목군이 나올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주중에 공개 방송에서 좀 체크를 해드리겠습니다만은 코스닥도 약간 좀 애매한 그런 그 구간에 지금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예, 좀 급하게 매매하는 전략은 좀 자제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수급적으로 고객 탁금 보시면 전체적으로 저점 대비해서 한 3조 5천억 정도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증가를 했습니다. 증가를 했는데 이게 그러니까 이번 달 2월 달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코스피에서 한 8조 원 가까이 매도를 했거든요. 8조 원. 그죠? 코스닥은 플러스 한 1조 한 4천억 정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예. 근데 이제 고객 탁금 저점에서 전체적으로 거래소 코스닥 포함해가지고 한 3조 한 5천억 늘었는데 근데 개인들이 이제 거래소에서 8조 가까이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제 예탁금 늘어난 건 아닙니다. 예, 늘어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탁금이 이렇게 이제 표면적으로 늘어나면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매도를 한 물량이 크게 없어야 돼요. 그게 실질적으로 늘어난 거거든요. 예. 근데 지금 뭐 거래소는 8조 넘게 매도를 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예탁금은 늘어난 게 아니고 거의 뭐 1월 달 아니면 작년 연말 정도 수준에 지금 위치해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목도 지금 차별화 장세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예, 전체적으로 이제 앞서 제가 상승한 종목, 뭐 하락한 종목 같이 이제 비교해 드렸습니다만은 하락한 종목 수가 월등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현상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제 오른쪽 보시면 이제 신영은 지난주 한 주 동안 한 2주죠. 2주 동안 6천억 정도 증가했는데 이제 고점 대비해서 많이 증가를 한 건 아니에요. 고점 대비해서. 근데 지금 예탁금이 자체가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지금 동일하게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용 같은 경우도 약간 이제 지금은 예탁금이 늘어나지 않은 가운데 증가를 했기 때문에 금액적으로는 크지 않습니다만 조금 부담이 간다는 얘기죠. 특히 이제 급등했던 종목군들 위주로 신용이 많이 들어와서 예, 이후에는 여러분들께서 급등한 종목군들은 추격 매수를 좀 자제하는 전략이 좋습니다. 아시겠죠? 뭐 예탁, 주식, 담보대출 같은 경우는 바닥권에 지금 위치해서 요거는 좀 긍정적입니다. 근데 얘도 이제 증가를 좀 해주는 게 오히려 전체 시장에서는 좀 유리하다. 지금에서는 예,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그림 보시면은 그 이건 선진국 펀드 로고 핵심 추세거든요. 그리고 이제 오른쪽은 신흥국 펀드고 예. 아까 제가 중국이 여러분들 최근에 이제 막 그 2주 동안 중국 상해 증시가 한 10% 급등이 나왔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지금 신흥국 펀드 로고 핵심 추세 보게 되면 2021년도 이 저항선을 중국 반등과 힘입어서 이 하락 트렌드를 돌파해 버렸습니다. 예. 상당히 의미가 있죠. 반대로 이제 왼쪽에 선진국 펀드 같은 경우는 엔비디아가 뭐 지난주까지 급등이 나왔습니다만은 예.
2022년도부터 이어오는 요 상승 저항선에 지금 딱 막혀 있거든요. 완전히 반대입니다, 위치가. 그래서 아마 그 3월 달 이제 전인대 이후에는 이 글로벌 시장에 큰 변화가 나타날 것 같아요. 예, 3월 중순 만기 이후에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나중에 제가 또 공개방송 설명을 드릴 테니까 우선 이런 위치에 있다. 그런 그 정도만 좀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정리 들어가게 되면 지금 뉴욕 증시가 또 엔비디아 주말까지 급등이 나오면서 감매수 구간에 다시 한번 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 개인적으로 반도체 엔비디아 효과는 일단 일단락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판단이 되는데 엔비디아에서 이제 나온 수급이 뭐 테슬라라든지 뭐 2차 전지 아니면 다른 개별주 쪽으로 이동하는지 여부를 이번 주에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중국 같은 경우도 연중 길게 봐서는 이제 바닥권인데 단기적으로 2주 동안 중국 상해 증시가 10% 급등이 나기 때문에 단기 이제 가열권이에요. 예, 그래서 국내 중국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시노팩이라든지 뭐 석유화, 그다음에 정유업체들, 그다음에 금융주도 강했습니다만은 예, 그래서 우리 시장 같은 경우도 관련 종목들이 좀 많이 좀 올라왔거든요. 뭐 GS, SO일이라든지 뭐 GS라든지 그런 종목군들. 예, 그래서 중국이 이번 주에 조금 조정이 들어온다 그러면 관련 우리 국내 증시도 조금 영향을 받을 것이고 뭐 관련주도 영향을 받을 겁니다. 예. 근데 미국도 지금 감매수가 아니고 중국도 단기 이제 지금 가열권이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우리 시장에 좋을 건 없죠. 그래서 조금 조절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정부 밸류업 정책 프로그램 공개 이후에 저 피배 관련 종목군들 차익 매물이 나오는지 여부를 보셔야 될 것 같고 그때 이제 수급이 뭐 이번 주에는 제가 봐서는 아마 크게 좀 이동 안 할 것 같은데 아무튼 차익 매물이 나왔을 경우에 다른 쪽으로 이제 뭐 3월이라도 수급 이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해보자. 외인들 2월 달에 선 현물 역대급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반기까지 중장기적으로는 얘네들이 더 보내겠다는 의도가 지금 담겨 있는 거죠. 그러니까 미리 이제 1월 달, 2월 달 세팅해 놓은 거고 저점에서. 근데 단기적으로는 일단 가열 국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참고하시고 3월 달 되기 전에 가급적이면 현금 비중을 한 20, 30% 확보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달을 맞이하는 전략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예. 그다음에 상승보다 하락 종목수가 많은 시장이다. 아마 이게 이번 주에도 추가적으로 지금 이런 장세가 좀 연장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후에는 그 지수보다도 종목 선정이 중요한데 전체적으로 그 많이 오른 종목군들 2월 달에 단기적으로 그런 종목군을 조금 여러분들께서 추격을 자주 하시고 아무튼 그 이번 주에 여러 가지 또 이제 목요일 같은 경우는 미국의 그 PC 지표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제가 장 마감하고 나서 오후에 이제 공개 방송에서 다시 한번 체크를 해드릴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이번 주까지 좀 여러분들께서 좀 현금을 조금만 20, 30% 확보하시고 3월 시장을 맞이한다 생각하시고 좀 급한 매매를 자제하시고 조금 시장을 좀 여유 있게 좀 바라보는 그런 전략으로 좀 대응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장 마감하고 나서 네, 3시 40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